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같이 공부하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법제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제론은 용어가 어렵고 조문이 많아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큰 틀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개별 법률을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오늘은 4가지 흐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둘째,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체계. 셋째, 사회복지에서의 권리 개념. 넷째, 사회복지권의 보장과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핵심 키워드만 잘 잡아도 1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1. 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먼저 법이라는 말부터 정리해 볼게요. 법은 국가가 정한 규범으로서 사람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입니다. 도덕이나 관습과 달리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겼을 때 제재가 따릅니다. 사회복지법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관계, 국가와 국민 사이의 책임을 법률의 형태로 규정한 법 영역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급여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제공할 것인지 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이 각각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지를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뿐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처럼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체계.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이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다루는 사법과 달리 공법 영역에 속합니다. 둘째,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목표로 합니다. 세금과 보험료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소득과 기회를 재분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적 요소와 권리적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일부 규정은 국가는 노력하여야 한다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다른 규정은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처럼 구체적인 청구권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정책 선언적 조항과 현실적인 수급권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넷째, 다양한 법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과 시행령, 부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여러 수준의 법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이 중에서도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 체계를 아주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가장 위에 헌법상의 사회권 규정이 있고 그 아래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국가 책임을 정하고 그 아래 단계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에서의 권리 개념. 이번에는 권리라는 말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권리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나 소득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권리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체적인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합니다. 또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국가의 책임과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헌법 조항만으로 바로 법원에 가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권리는 개별 법률이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헌법상의 사회권을 추상적인 권리의 근거, 개별 법률상의 수급권을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회복지권의 보장과 권리구제 절차. 사회복지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기관이 잘못 판단해서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단순히 억울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죠. 권리구제 절차는 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입니다. 해당 행정기관이나 심사위원회에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때 상급 행정기관에 독립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에서는 행정심판 대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하거나 별도의 재심사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런 권리구제 절차를 각 개별 법률이 두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느 법에서 이의신청인지, 심사청구인지, 행정심판을 거치는지 등을 표로 정리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법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처럼 큰 흐름만 먼저 잡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사회복지법제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국민의 사회복지 관련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한 공법 영역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은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고 정책적 선언과 구체적 수급권을 동시에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헌법상의 사회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법 체계의 상위 규범이 되며 그 아래 각종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이 위치한다. 넷째, 사회복지에서의 권리는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의미한다. 다섯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5줄 정도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1장 내용은 거의 정리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법 과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